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친정어머니의 장례식을 마친 40대 여성입니다. 친정어머니란 말을 들으면 애정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한 기억들이 함께 떠오르곤 했는데요. 한 가지 원망스러운 점이 남편에 대해서 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항상 남편을 보며 우리 집안의 남자 중에는 박서방 혼대 박서방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라도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러시니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졌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말을 자주 하셨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어머니의 행동으로 남편이 기고만장해지다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친정어머니는 남편에 대한 칭찬을 하면서도 큰 영향을 만들어냈지만 이혼 후에는 매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에 안내까지 드세요? 그래서 나는 그걸 따로 남기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쓸 곳이 필요한 거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니? 나는 최근에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해. 요즘 사람들은 많이 투자도 한다며. 투자란 무엇일까? 주식 같은 것에서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걸 추천해 준 사람이 있었어. 우리 친정어머니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라는 말이 생소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친정아버지는 일을 하시고 친정어머니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하셨거든. 그런데 갑자기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해졌어. 이것저것 물어봤어. 주식은 어떤 주식이 더 좋은지 물어봤는데 너 괜히 주식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다 망하는 길이야 라고 조언을 받았어. 엄마 주식도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하려고 부동산이라든지 사고 싶은데 우리 박서방한테 한정식 가게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2억이나 되는 돈을 사업 자금으로 쓴다는 소리에 나는 안 된다고 했어. 왜 2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남편한테 보내?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쓴다는데 왜 안 돼? 라고 화를 내니 엄마가 말려봐달라고 해서 그건 아니잖아. 몇백만 원도 아니고 2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남편한테 보낸다는 게 말이 돼? 하고 이야기를 꺼냈어. 저는 물론이고 언니와 동생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를 말려다는 뜻으로 눈짓을 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 왜 내가 괜찮은 생각 같은데 내 성실하게 하고 사업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래? 형부가 우리 집에도 잘하고 엄마 말대로 우리 집안 남자 노릇도 톡톡히 했잖아. 엄마가 여유 있으신데 도와주는 게 나쁘지 않지? 왜 너가 못하게 말려? 오히려 너가 우리한테 남편을 잘할 테니 믿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랑 동생도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보내는 걸 동의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때만 해도 남편이 우리 집에 참 잘하긴 했거든.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움직이지 못할 때도 남편이 꼬박꼬박 가서 친정아버지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언니나 동생이 밤늦게 다니면 데리러 가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에게 고마워했고 남편은 시정의 예를 받으니 더 잘했어. 그래서 저도 시계 잘하려고 자주 연락도 드리고 날씨가 좋으면 모시고 여행도 다니곤 했어.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남편이 우리 친정에 잘한다고 해도 2억이라는 돈을 남편에게 준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이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벌써 남편에게 보냈다고 하실 거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엄마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어. 엄마가 당신 사업 자금으로 2억을 보내줬다면 근데 당신 그 2억 다 쓸 생각이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너무 자금도 있는 돈을 아무리 생각해도 2억은 너무 많다고 생각돼. 절반 정도만 중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절반은 엄마한테 돌려드리자. 장모님이 내 사업에 투자한 건데 왜 당신이 절반을 어머니에게 보내라 말아야지. 당신은 그 돈을 혼자 받고 싶어. 그리고 엄마의 말을 들어보니까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보태주겠다며. 그래도 나중에 갚아야 하는 걸 알잖아. 제 입에서 돈을 갚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니 남편이 겁이 나잖아. 1억과 2억의 차이는 꽤 크니까. 그렇게 남편과 한참은 고민하고 토론하다가 결국 1억은 친정엄마에게 돌려드리게 됐어. 차용증도 쓰기로 했어? 남편은 가족끼리 차용증을 했지만 가족 사이에서도 돈 거래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소액도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혹시 마음의 차용증을 써보자고 제안했고 남편도 불평하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남편의 사업 문제가 아니라 시부모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상되는 사건이었다면 충격적일까 봐요. 그러나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신도 예상치 못한 삼가부리심으로 부모님을 잃은 일이 벌어졌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 닥치는 것이므로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돼서 시무부모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시부모님은 여행 갈 때 전화를 주셨던 밤에 갑작스럽게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남편과 저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고 잠옷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빠르게 가도 도착해도 시부모님 두 분은 저희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도 후발지가 아니라 말이 없이 그 소식을 듣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신이 없어 보여서 이번에는 저가 남편을 도와서 시부모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친정아버지의 장례는 언니, 동생, 남편까지 있어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전부 혼자서 처리하려니 어려웠지만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은 남편과 신은 함께 저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언니, 감사해요.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잃어 연락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아가씨와 저희 남편은 경험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친정아버지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힘들진 않았어요. 아가씨 수고 많으셨어요. 어서 가서 쉬세요. 언니, 제가 도움이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갑자기 부모님의 사고를 잘 극복하려 애썼지만 남편은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하루는 술을 많이 마시고는 나는 이제 혼자야.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부모가 돌아가면 무력해야 하는지 알겠다. 무슨 소리야? 나도 있잖아. 우리 엄마도 당신을 많이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한테 사업 자금을 보내주기도 했어. 하지만 남편은 별말을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생각했지만 연이어 저희 친정어머니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좋지 않은 일들이 왜 이렇게 연달아 발생하는지 시부모님의 장례를 치렀더니 얼마 안 된 사이에 친정어머니가 심각한 병으로 앓는다는 소식을 듣니 마음이 상했어요. 친정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과 함께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남편은 저를 흘긋 보며 나는 왜 가야 하는 거지? 내가 거기 왜 같이 가야 해? 하며 어떻게도 피해자가 된 기분이었고 처형도 있고 처제도 있잖아. 왜 맨날 나를 지옥처럼 만나는 거지? 또한 우리가 언제 당신을 지옥처럼 만들었어? 그리고 당신이 힘들면 이번에도 같이 가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야 했어. 그렇게 말해야 해. 나는 하는 사업이 좋지 않아서 정신이 없어. 장모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회사도 힘들어지니까 그런가. 남편이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어머님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머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수술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어머님의 몸이 약해지는 너도 사업 때문에 고통받겠지만 어쨌든 혼자 다 해결해야 돼. 보다가도 엄마나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할 건데 그래도 내 사위는 난 하나뿐이야. 내가 조금 지나치게 까칠했던 것 같아서 요즘 사업가 될까 고려하면서 머리가 아팠어. 그래서 굳이 당신한테 화냈던 것 같아. 미안해. 그렇게 보였었던 건 알아. 그치만 네가 그렇게 말해서 정말 속상해 하더라. 고민 끝에 내 행동을 되돌아보고 자책해야 했어. 그래서 나에게 미안하다 해서 일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랬겠지라며 이해해줬어. 전 남편도 정신없겠지. 여기에 친정엄마까지 돌봐주기 힘들었으니까 나 혼자서 싸우다 보니 더 쉬웠을 거랬어. 친정 대신 몰려담은 것도 해냈지만 그래도 남편이 친정엄마 보러 가기 시작해서 꽤 잘해주셨어. 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운해할 텐데 말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 있다. 사업이 잘 되어서 그런지 박서방을 보기 힘들지가 않아서. 그래도 밉다. 한번 추억해달라고 해보자. 박서방을 안 데려온 때가 있었구나. 같이 가자는데 자벽을 해.
나의 감정 읽어주는 너를 향해 박서방을 보호하려 지켜주고 싶다. 내가 지키는데 더 큰 중요하니까 우리 집에는 남자가 하나뿐인 박서방 네가 잘 돌아봐주는 것이 내게 해줘야 하는 거야. 알았어, 이해했어. 엄마는 엄마대로 해주렴. 저녁 남편에게 할 건 잠시 쉬어달라고 물어봤지. 더는 안정을 찾아서 가벼운 듯이 말했어. 바쁘면 어떻다겠어. 혹시 여유롭더라.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엄마 얘기를 꺼내며 주말에 같이 병원에 가자고 했어. 엄마시 당신 요즘 좀 바빠 보였는데 어때, 친구가 보고 싶은가? 보러 갈 거라고 하더군. 이번 주 주말은 너 있으니까 함께 간다고. 말이야, 나 왜 나 거기 갈까? 얼마나 줄 건지 말해줘. 제주를 내서 엄마 말하러 가는 건데 운영 비용을 내야 되니까. 내 사업도 있잖아. 시간이 얼마나 값지게. 그나저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 돈을 내주는 것까지 남편을 몰고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해. 결국 나 혼자 친정엄마 병원을 찾았지. 남편이 안 오니 실망한 친정엄마의 상처로 보였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프더라. 내 자존심 때문에 엄마가 상처받은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나에게 와서 남편에 대해 물어보길 시작했어. 오늘 같이 널등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시간을 내야 하는지 까다롭네. 하지만 엄마가 인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요즘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네요. 좋아서 상황이 힘들 수도 있지만 너 매제랑 같이 사업하면서 돈 관리를 하고 있어? 아직도 하고 있어? 언니가 갑자기 남편 사업에 대해 물어보며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 때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이이랑 같이 사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사업을 하고 저는 회사를 다니려고 했는데 남편이 행정 관련해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저가 하나 둘씩 도와주게 됐거든요. 남편 사업도 조금씩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 사업을 도와주게 됐어요. 근데 친정아버지 장례식, 부모님 장례 등을 연달아 진행하고 이제는 친정엄마 병수발을 하게 된 상황이라 결국 제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뽑았죠. 새로운 사람이 아직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씩 도와주고 있긴 했지만 예전처럼 남편의 회사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건 아니었으니 자세히는 알지 못해 언니한테도 그렇게 말을 전했죠. 회사를 어느 정도 하긴 했는데 요즘엔 내가 엄마 챙기느라 다른 사람을 구했지? 근데 그건 왜 그래? 엄마가 아직도 매제랑테 돈을 보내는 것 같아서 내가 알고 있나? 했지. 예전에 엄마가 사업 자금 하라고 준 1억 말고 돈을 더 보내고 계신다는 거야? 저번에 엄마랑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넌 알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거야? 남편이 친정 엄마한테 목돈을 받고 나서부터 조금씩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지만 친정 엄마한테 돈까지 받았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비추며 돈 얼마 줄 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도 그건 아닐 거라고 말하고 말았죠. 친언니도 알겠다고 하고는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친정엄마가 수술을 받으시는 도중 저희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친정한 말을 보내게 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장례는 어야 되니 저희 세 자매가 같이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친정 엄마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있었는데 1시간이 지날 동안 얼굴이 안 보여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어디냐고 물어봤죠. 당신 지금 어디야? 잠깐 화장실 갔나 보다 계속 안 보여서 어디에 있어? 저는 조금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을 찾았는데 남편은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차에서 쉬고 있는데 곧 집에 가려고 생각 중이야. 뭐, 지금 엄마 장례 치르고 있는데? 당신이 왜 집을 가? 빨리 안으로 들어와. 이제 손님들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정신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위노를 필요하면 돈 보내. 돈 보낸 만큼 내가 가서 할 테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친정엄마 장례식 날까지 돈 타령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돈에 미쳤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젠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웃으며 5분 뒤에 통장 잔고 확인하려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져온 노트북을 꺼내고 돈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잔고를 확인했는지 몇 분 안 지나서 씩씩거리며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이거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한 거야? 당신이 내 통장 잔고 이렇게 만든 거냐고. 남편은 성질을 부리며 저한테 자기 핸드폰에 찍혀 있는 통장 알림을 보여줬어요. 통장 알림에 남편이 갖고 있던 돈들이 모두 사라졌고 은행 통장 잔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금 자명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제에게 찾아와서 따질 시작한 것이었어요. 제가 남을 도와줄 때부터 남편 공인인증서를 제 노트북에 설치했거든요. 남편은 이제 그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더 이상 본인의 통장을 마음대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남편 통장을 직접 확인하는 일도 없었고 확인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공인인증서로 들어가서 저한테 돈을 보낼 때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보낸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남편에게 돈을 보내고 계셨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친정엄마가 남편을 찾을 때도 병원에 오지 않았던 것이죠. 기가 막혀서 그런 내용들을 싹 다 정리해서 제 컴퓨터에 저장해놨어요. 제가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 공인인증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놨어요. 남편이 저를 추궁하자면 대답해줬죠. 입금 자명 보면 알잖아. 당신은 사업한다는 사람이 돈이 누구에게 빠져나가는지 확인도 못하는 거야? 아니, 사기꾼이 돈 보내라고 했지? 내가 언제 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져가라고 했어? 당장 내 돈을 다시 보내.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 장례 때는 난 며느리 역할하고 돈을 받은 것도 없었거든. 그 생각이 나서 나 먼저 정산해야 한다 싶었어요. 뭐, 그걸 왜 지금 정산을 해? 그리고 당신이 좋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 당신이 언제 돈 달라고 했어? 친정엄마의 장례식 때만큼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화를 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니와 동생도 무슨 일이냐며 다가와서 어쩔 수 없다 싶어 직원분께 말씀드려 남편을 내보내 달라고 했어요. 직원분들도 남편이 너무란 피니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을 언니와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언니가 나한테 엄마가 남편에게 돈 보내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한 게 있었잖아. 그게 맞더라고. 남편이 꼬박꼬박 돈을 받더라고. 근데 통장 메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 사위 노릇이라고 써 있더라. 뭐, 사위 노릇. 그 돈을 받았다는 거야? 진짜 기가 막힌다. 그래서 나한테 계속 돈을 달라고 했던 거였어. 아까도 안 보이길래 어디 갔나 해 전화를 했거든. 근데 사위 노릇하는 거 바라면 돈을 보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남편 통장에 있는 돈을 싹 다 내 통장으로 옮기면서 거래 내역을 살피려고 했어. 엄마한테 야금야금 돈을 얼마나 뜯었는지. 예전에 매제가 우리 집 잘 챙기니까 그런가 엄마가 항상 매제를 칭찬했잖아. 그러면서 그때 2억 주고 내가 난리쳐서 1억 돌려받긴 했지만 그 후부턴 엄마가 매제 말하면 돈을 보내는 것 같아 보이긴 했어. 친언니는 엄마랑 같이 살았다 보니 나보다 더 엄마에 대해 아는 게 많았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제 남편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 제가 예전에 남편에게 엄마를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돈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꾸준히 친정엄마에게 사위 노릇한 값을 받아왔으니 어떤 행동을 해달라고 할 때마다 돈을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친정엄마가 걱정이 되어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돌아가시기 전에 친정엄마 돈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며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장례식을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 대해 아직 알지 못하는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다시 돈 문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가져간 내 돈은 언제 보내줄 거야? 라며 말이죠. 정리를 좀 했는데 장모님이 손님들이 많이 오셨다는 듯 보고 받았는데 얼마를 받았어?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어 나랑 사업하는 분들도 조의금을 냈는데 그건 내 몫이야 라고 하니 남편 몫으로 들어온 돈이 적진 않았지만 계산해보면 저희 친정엄마에게 가져가는 돈 정도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언니와 동생에게 남편과 이혼하게 될 것이고 받은 것도 나눠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남편과 이혼한 뒤에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는 우리 몫은 따로 없다고 하니 펄쩍 뛰며 난리를 일으켰어요. 그건 왜 당신이 마음대로 정해? 내 손님들에 대한 몫은 내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따져보니까 당신이 우리 친정엄마에게 돈 뜯어간 정도가 딱 조의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몫은 언니와 동생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 장모님에게 돈을 뜯었어. 장모님은 사위 노릇해주셔서 고맙다고 나에게 주신 건데 세상 어떤 사람이 사위 노릇한다고 돈을 줘? 그럼 나는 왜 며느리 노릇하고 돈을 받지 못했을까? 그거랑 이거랑 다르지. 다른 말 하지 말고 빨리 내 돈이나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나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라며 혼란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벌써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에 남편은 당신을 겁주려는지 갑자기 변호사 얘기를 꺼내며 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만났어. 당신도 어서 변호사를 만나 준비해야지 라며 말했죠. 뭐? 당신이 왜 변호사를 만날 일이 뭐가 있는데?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만나날 것이고 딱 봐도 우리 합의는 어려울 거야 라며 구속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서 소장 작성했고 조만간 당신 앞으로 도착할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참, 엄마가 이전에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거 기억하지? 차용증 관련 돈도 보내줘야 해 라는 말에 차용증? 지금 장모가 돌아가셨는데 차용증이 무슨 소용이야 라고 반문이 왔지만 친정엄마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갚아야 할 1억 원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전에 언니에게 친정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보내는 소식을 듣고 혹시 남편과 작성한 채무 양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친정엄마는 왜 이렇게까지 해? 라며 반문을 했지만 회사 용무로 설득하여 남편과 작성한 차용증에 대한 권리를 저에게 양도해 주셨죠. 처음에는 이럴 줄은 몰랐지만 그렇게 해놓아서 잘했다고 생각했어요.